안녕하세요. 원래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플루터 기초 코딩 바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아무래도 플루터의 키라는 개념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키라는 걸 먼저 한 문자로 요약하면은 뭐 F만을 그리는 유제들의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키라는 거는 제가 아마 영상에서도 나올 때마다 나중에 고급 과정이나 기회 있을 때 배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가 이게 접해보지 않은 구조라서, 논리적 구조라서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초 코딩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 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왕 그냥 아주 쉽게라도 기본적인 거라도 좀 알고 진행을 하면은 키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니까 상기는 계속 시킬 수 있겠다. 그럼 나중에 좀 익숙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키라는 거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플루터 공식 문서에는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텐데 아마 이해가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거의 안 되실 건데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키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논리적 구조 처음 접해보는 건데 재밌을 겁니다. 키. 키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 키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 뇌피셜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플루터 코딩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플루터는 이렇게 앱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프로필 화면도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이메일 넣는 것도 만들고 또 패스워드 넣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로그인 버튼도 만들고요. 로그인 버튼도 만들고 익숙하니까 이걸 예시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플루터 자체는 이 화면 위에다가 그림을 얹힌 거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로그인을 하거나 이러면은 로그인 버튼을 딱 클릭을 하고 이메일이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클릭했을 때 이 프로필 화면이 만약에 강아지 모양으로 바뀐다. 강아지 이렇게 있고 이런 강아지 모양으로 바뀐다. 하면은 상태가 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을 다시 그려가지고 얘의 상태를 바꾸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되시죠? 아니면은 이 부분만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에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이 그림들을 우리는 위젯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위젯을 통해서 이것도 위젯이겠죠? 위젯을 통해서 우리가 웹 화면을 이쁘게 꾸미는 거다. 우리가 코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젯 같은 경우는 위젯이 있고 이 큰 틀에 위젯이 있고 또 그 안에 프로필 사진 위젯이 있고 프로필 사진 위젯이 있고 W라고 표현할게요. 위젯을요. 네. 그리고 뭐 이메일 위젯이 있고 지금 계층이 같잖아요. 여기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메일 위젯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프로필 사진 부분 안에 또 다른 위젯이 있으면은 또 위젯이 있고 그래서 위젯 트리라는 계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게 너무 딥하면 나중에 유지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딥하지 않게 코딩을 하는 것도 핵심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젯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우리가 코딩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코딩할 게. 그래서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죠. 제공을 해주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스테이트풀 위젯이란 거, 위젯과 스테이트레스 위젯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위젯을 꾸미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레스과 스테이트풀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개념을 통해서 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스테이트레스부터 한번 볼까요? 스테이트레스. 스테이트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의 의미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스테이트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위젯 상태. 아까 보셨죠? 프로필 사진 있다가 로그인 후에 뭐 강아지 사진을 바뀐다거나 이런 상태들. 상태가 바뀐 거잖아요. 상태고 이 레슨은 아마 불변의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자세히 어떻게 쓴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변의 의미 같다. 바뀌지 않은 상태의 위젯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와 대비돼서 스테이트 풀 위젯도 있어요. 스테이트 풀 같은 경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가 좀 그 안에 있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좀 구성이 바뀔 수 있거나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젯을 뜻합니다. 이겁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위젯과 엘레먼트 키라는 개념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스테이트 레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테이트 레스 위젯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위젯 객체를 만들 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유연하게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객체 전반적인 걸 참조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타이핑할 때 더 잘 이해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 키라는 개념 지금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모바일 환경에 제가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박스 위젯을 썼고, 삼성 데이터를 넣어놨고, 파란색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얘는 스테이트 레스 박스 위젯이고요. 자, 만들었고, 에드도 만들었고, 얘는 빨강, 카카오도 만들었어요. 노랑으로요. 그리고 위젯. 그러면은 이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위젯 틀인데 그냥 제가 짧게 위젯이라고 썼어요. 파랑. 이렇게 있고, 빨강, 노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앱에 보여줄 때 코딩하는 거는 위젯을 구성하는 코딩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위젯에 이 파랑과 삼성 데이터 들어가 있다는 이런 상태들이나 이런 화면 어떻게 보여주지? 그런 것들은 엘레멘트스에서 보통 기능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서 구현할 건 없어요.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위젯을 만들었으면은 이 박스 위젯을 참조하는 박스 엘리베이터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박스 위젯 중에 LG를 만들었으면은 이걸 참조하는 엘리멘트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서 얘네들은 이 위젯을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동작을 하나 시켜볼게요. 뭐 시켜볼 거냐? 이 리스트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바뀐 거겠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화면에 보인 거겠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이 부분을요. 네. 그래서 바꿨으면은 얘네들은 다시 참조를 하게 돼요. 다시 참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박스 엘리먼트니까 박스 위젯을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참조해서 화살표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도 참조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바뀐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먼트가 그렇게 참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카카오가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카카오가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얘네들도 다시 참조를 하겠죠. 다시 이렇게 참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게 스테이트 레스 위젯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웹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테이트 풀 위젯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스테이트 풀 위젯이고요. 스테이트 풀 위젯은 이제 뭐 좀 간단히 설명하면은 위젯 안에 우리가 유연하게 데이터를 바꾸고 막 수정하고 싶을 때 보통 쓰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번 스테이트 풀 위젯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고 여기 다 스테이트 풀이겠죠. 여기 다. 또 여기 스테이트 풀 박스에 참조하고 있는 거고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아까랑 좀 다른 게 엘리먼트 쪽에 스테이트 쪽으로 따로 색상을 제가 관리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파란색으로 색상 관리하고 빨간색으로 색상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스테이트 공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위치를 바꿔보죠. 이걸 위로, 삼성을 밑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화면에서 바꾼 거겠죠? 그럼 똑같이 동작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바뀌었으면은 위젯의 상태가 바뀌었으면은 다시 재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네 위치가 재참조해야지 했는데 보면 엘리멘트에서는 상태가 지금 파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 데이터가 위로 올라왔지만은 참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LG 데이터는 올라왔지만은 파랑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박스 엘리멘트는 이 박스 위젯이라는 것만 지금 보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파란색으로 우리가 따로 가려고 있고. 그래서 엘리멘트가 보기에는 일단은 바뀌었네. 바뀌었으니까 다시 참조해야지 해줬는데 지금 상태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그대로 여기다 입혀준 거예요. 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동작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으로 볼까요? 밑으로 보면은 여기는 그럼 빨간색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다른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입니다.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대로 지금 안 된 거죠. 이거대로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다시 원산 복귀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나온 개념이 키라는 개념이에요. 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번 키라는 개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테이트 풀에서는 키라는 개념을 좀 자주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근데 기초 코딩 할 때는 이 키라는 개념을 밖에 구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 나중에 고급 과정 가거나 그럴 때 키라는 걸 좀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은 키라는 단어는 기초 코딩 할 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고 이제 기초 코딩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스테이트 풀 위젯에서 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다 스테이트 풀이에요. 여기 생략해 둔 거니까 자리 차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뭐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키라는 게. 아까 전에는 박스 위젯이라서 엘리멘트 너희들도 이 박스 위젯만 참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키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멘트 쪽에서도 키라는 걸 가지고 참조를 하게 됩니다. 키라는 거 가지고 박스 위젯을 이제 참조하는 게 아니라 키라는 걸 참조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와 동작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냐? 자, 보면은 아까처럼 바꿔볼게요. 예지를 위로 올릴까요? 위로 올리고 밑에 내릴게요.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래 이런 동작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참조를 다시 해야 되니까 재참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건데 딱 보고 나니까 잠깐만 얘는 키가 2네? 난 1인데? 안 맞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키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너는 여기가 아니구나. 너는 얘랑 맞구나 라는 걸 참조하게 돼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얘는 넌 여기 있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키에 맞게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맞게 가야 되니까 얘는 참조할 수 있게 그 위치에 맞게끔 전환이 되고 얘도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딱 그 키를 보고 색상 상태도 같이 전환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도 딱 상태 참조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카카오로 위로 올릴게요. 얘를 밑으로 내리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위로 올라오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또 재참조가 이루어지겠죠. 다시 재참조를 이룰 텐데 보면은 잠깐만 이 재참조 하려니까 얘 안 맞네? 안 맞네? 키가 안 맞아요. 3인데 2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는 키를 찾아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키를 찾아서 할당하게 되고요. 얘도 자기한테 맞는 키로 할당이 하게 되고 얘도 자기한테 맞는 키로 찾아서 조절하게 되죠. 그러면 찾았으니까 그거에 맞는 상태로 이렇게 재참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래서 이렇게 얘는 얘대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키 맞죠? 네, 맞고 이 상태 색상 노란색 지정했다는 색상도 그대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키를 막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고급 과정 가면 분명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 이거 종목의 위치를 바꿨는데 종목의 세부적인 데이터 이런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위치 바꿨는데 색상까지 안 바뀌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스테이트풀 위젯을 쓰는데 이런 참조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키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지. 좀 원상복귀를 하고, 됐어요. 못겠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도 종류가 많아요. 이 키 종류도 많습니다. 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키 종류가 많은데, 막 유니크 키, 글로벌 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기초 코딩 하다가 키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키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이 모바일에서 뭔가 상태를 변화시킬 때, 그 상태에 대한 변화를 엘리멘트 쪽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스테이트 풀이라는 위젯을 쓰게 되면은, 그 스테이트 풀 위젯은 그 안에 스테이트라는 영역이 있어서 거기서 또 다른 세부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 엘리먼트 쪽에서는 재참조를 하게 되고, 재참조를 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줘야 되니까요. 재참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키라는 게 키가 안 맞으면은 그거에 맞는 키를 찾아서 참조를 하게 되고, 그 참조 값들이 찾아지면은 그거에 맞게 데이터의 변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짧게 한번 쭉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테이트 레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레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바꾸게 된다. 그리고 엘리멘트 쪽에서는 어차피 박스라는 객체만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네들 위치에서 바뀌었으면은 재참조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될 거고, 그 재참조한 거에 맞게 우리는 앱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 스테이트 레스 위치였어요. 그러면은 스테이트 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바꿔볼 거예요. 바꿀 건데, 스테이트 풀 특징은, 이 스테이트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 관리가 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재참조를 하겠죠. 재참조를 할 때 지금 박스 엘리멘트는 박스 객체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들 보기에는 여기 박스 객체 있네? 여기 그대로 있네? 참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참조를 했는데 지금 이 세트 부분 있죠. 세트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서 볼 때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가 지금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뜨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얘도 파란색으로 뜨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뜨겠죠.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였어요. 스테이트 풀은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유연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얘는 박스 객체 자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결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 풀 위젯 만들 때 키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은 이제부터는 객체 참조가 아니라 엘리멘트 입장에서도 키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위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재참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얘가 보기에 왔는데 잠깐만 너 키가 2네? 난 1인데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 키 2에 맞는 애를 참조하게 되고 그에 맞게끔 위치 변화는 위치를 바꾸겠죠. 상태 변화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재참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볼 때도 이렇게 잘 처리됐으니까 화면에서도 색상도 잘 바뀌면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됐어요. 키 종류는 많았고요. 그리고 엘리멘트도 엘리멘트 안에 또 여러 가지 엘리멘트가 있어요. 이게 다 전반적인 동작 방식이었어요. 자, 됐고. 저도 이거를 지금 플루터 영상에 설명한 것과 이제 공식 문서에 설명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고 있어서 혹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커뮤니티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거면 한번 찾아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플루터 위젯과 키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기초 코딩 할 때 키라는 변수 단어가 계속 보일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초 코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